안녕하세요. 꽁비행기TV 김영기입니다. 꽁비행기TV는 스코어 888과 함께합니다. 김민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난번 말디니 선수, 야, 이탈리아 수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 장면 보고 놀랬잖아. 어떤 장면? 김민재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대인 방어 철두철미하죠. 그만큼 능력치가 극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일단 현재 지금 세리아에서 김민재 선수를 앞에 두고 1대1 능력치를 보여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제공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세트피스나 기본적으로 크로스 측면에서 올라올 때 제공권 능력이 사실 1골 막아내는가 다름없는데 어떨 때 필요하냐면 전 세계 축구를 봤을 때 아마 1대0 또 내지 2대1 한 골차 승부일 때 마지막 70분 이후에 보면 거의 다 붙여놓고 들어오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특히 세리아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이 제공권이 확실한 김민재는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키가 뭐 190에 85kg니까 점프했을 때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올랐으면 다 자기 볼이에요. 낙하지점을 또 상당히 잘 잡습니다. 속도 따라가는 수비 가능하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1차적으로 적극적인 수비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수비수들이 발을 못 내미는 이유가 뭐냐면 발을 내밀었을 때 자기를 돌파하고 나가게 되면 따라가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김민재는 이게 가능한 게 한 번 시도를 했다가도 놓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수비 능력이 있는 게 이게 속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차 수비가 뚫려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김민재는 두세 번의 기회가 있다. 거기에다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마지막 수비수들의 필살기 태클 능력이잖아요. 이 밸런스 또 상당히 좋은 게 김민재 선수예요. 세리아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마지막 저지선으로서의 멋진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요. 무엇보다 세리아 내지는 관심 있어 하는 빅구단들이 김민재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라모스, 뭐 푸열처럼 아주 터프하면서 마지막 저지선에서의 커팅하고 난 뒤에 그 시크함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담대해요. 뭐 편안하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밀어내고 뺏어내고 태클 놓고 이러니까 멋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디펜스에서 아주 중요한 또 요소 하나 있잖아요. 빌더. 김민재 상당히 좋아요. 안정감이 있고 패스 능력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전방 패스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김민재도 또 이게 또 좋아요.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수비는 맨 마킹이 붙지 않는데 공간 드리블 치고 나갔을 때 미들라인에서 연결시켜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런 모습들 상당히 좋아요. 속도 자신 있고 그 다음에 발 컨트롤 자신이 있으니까 공간 드리블에서 바로 일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매력이 한층 더해지고 연봉이나 또 내지는 바이오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야, 그러면 팩 감독도 이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4년 전 아시안게임 때 김민재 봤었는데 지금과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경험치가 많이 쌓였고 4년 전에는 어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성숙되었다. 어떤 리그를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만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다 쌓였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단지 빅리그의 경험이냐 아니냐 이 차이인 거지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생각한다면 빅리그 가서도 금방 적응하면서 팀 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선수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 좀 더 일찍 나갔으면 지금 벌써 빅리그에서 뛰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3년 전에 김민재 선수가 중국 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 입장진을 사실 했었어요. 빅리그 가도 괜찮다. 어떤 조건으로 가더라도 김민재는 그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중국을 갔잖아요. 거쳐 터키 가서 약간 더디게 갔지만 그 기대치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가기로 마음 굳혔습니다. 야, 중국 돈 얼마 주는데? 한 160억 정도 땡긴다 뭐 160 내가 줄 테니까 그냥 독일 가. 독일이요? 그럼. 독일 가면은 진짜 기대치 낮춰가지고 막 2부 리그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아빠가 널 보는데 너 3년 안에 500억 대 자식아. 3년 투자는 그게 투자야.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 한창 잘할 때니까 그때 당시에 산체스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있었단 말이야. 산체스 선수도 아마 600억, 700억 정도를 주고 아약스에서 데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 선수 가지고 있는 그 퀄리티를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 정도 수준의 이적료라면 김민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김민재 선수 그때 한 200억 정도 이적할 수 있다면 600억짜리 산체스를 쓸래? 200억의 김민재를 쓸래라고 했을 때는 나는 선택했으면 김민재 200억 쓰는 게 훨씬 더 고부가가치, 저비용, 고효율이었다는 거야. 지금은 와서 증명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모습들을 봤던 거예요.
또 맨유에서 몇 과요. 사실 뭐 EPL에서 잘해서 맨유 소속이면서 영국 국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실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 또 제공권에 대해서도 막 가끔씩 좋은 모습 보이지만 그렇게 안정적인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못 받았었고, 뭐 대인 방어, 속도, 그다음에 빌드업, 공간 드리블 능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민재가 훨씬 더 괜찮은 선수라고 난 판단을 했던 거야. 3년 전에 그 생각이었습니다. 클롭 감독이 요즘 김민재 선수의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감독들이 어떻게 해서 그 선수에 대해서 보냐면 자기 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클롭 감독이 여기에 매료된 거예요. 리버풀이 나폴리한테 질 때 공격수들이 수비수를 뚫지 못했는데 그 못 뚫은 수비수가 김민재였다는 거예요. 클롭 감독이 뭐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에 대해서 칭찬할 정도면 이는 클롭 감독이 뿅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클롭 감독은 데려가야 되는 사안인데, 리버풀에 반다이크가 있고 옆에 김민재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극강의 중앙 센터백 2명이 될 것 같아요. 야, 김민재가 나는 맨유 가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리버풀 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김민재 선수의 품성이나 성격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일단 착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팀에 녹아드는 게 빠른 거예요. 둘째 또 겸손해요. 그러니까 또 동료들이 오히려 본인이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띄워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간 또 즐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내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친화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김민재가 또 매력적인 거고, 이런 모습들이 팀에 녹아드는 데 있어서 또 팀에서의 어떤 이론을 받아주는 데 있어서 또 팀워크에 또 들어가는 입장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는 팀마다 절친이 있고 감독이 좋아하고 팀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꽁병지 팀워크하고도 참 좋은데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꽁병지 TV 구독자입니다. 야, 이거 볼 텐데. TV 저도 구독이랑 했는데 이제 팬분들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꽁맨TV 화이팅! 아쉬운 점은 제가 3년 전에 아시안게임 다녀오고 난 이후 얘기했거든요. 그때 형이 얘기했잖아. 바로 빅리그 가도 괜찮다고. 야, 여기 참 아쉬워요. 그때 형 말 들었어야지.